이번 시간에는 6장 정신간호의 이론적 모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부터 시작해서 PPT를 여러 번 보셔야 되고 문제집도 여러 번 풀으셔야 됩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정신 분석 모형이에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서 소개된 이론이죠. 이상 행동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인간 발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 행동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인기의 문제 행동이 생애 초기 발달 단계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각 발달 단계의 픽세이션, 고착되어 있거나 어떤 conflict,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경우 이 갈등을 다루는데 발생되는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과도한 정신적인 에너지, 즉 리비도를 소모하게 되어서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치료 과정을 보면 정신분석은 환자의 이상 행동과 무의식적 동기를 해석해 줌으로써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성격을 다시 reconstruct, 재구축하는 것을 돕는 건데 이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free association, 자유연상과 꿈의 분석이에요. 환자와 치료자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에서 트랜스퍼런스, 전이와 카운터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와 치료자의 역할을 봤을 때 환자는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떠오르는 대로 모든 생각을 표현하고 또 모든 꿈을 묘사해야 하고 치료자는 shadow person, 그러니까 그림자 사람이라고 해서 음영자 역할을 하고 이러한 free association이 잘 되도록 치료자는 환자를 편안한 의자에 준비시키고 치료자는 환자의 시야 밖에 앉아서 비언어적으로만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때 언어적인 리스판스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아, 네, 계속하십시오. 좀 더 이야기하십시오." 등 간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신분석 모형에서의 정신분석가 그 외에 융이라는 학자가 collective unconsciousness, 그러니까 집합적, 결합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정신성 발달 이론을 확장시켜서 생애 전주기를 포함했죠. 프로이드의 딸인 애나 프로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안나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이론을 아동 심리 영역까지 확대하고 디펜스 메커니즘, 즉 방어 기제의 개념을 발달시켰습니다. 아버지 프로이드에 비해서 애나 프로이드가 훨씬 더 유명하다고 말을 하죠. 두 번째가 interpersonal relation, 그러니까 대인관계 모형이에요. 대표 이론가는 설리반과 페플라우. 대인관계 모형은 환자의 증상을 감소시켜서 사회적인 어떤 펑션, 기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적응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모형입니다. 이상행동에 대한 견해를 설리반은 생애 초기 경험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아기가 어머니의 불안을 감지하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타인의 거절과 연관하여서 불안을 갖는다고 했고, 페플라우는 간호를 의미 있고 치료적인 대인관계 과정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페플라우에서 간호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건강 상태의 성취와 유지를 위해서는 생리적 욕구와 대인관계 욕구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대인관계 모형에서의 치료 과정은 대인관계 경험을 교정하는 것으로 환자는 치료자와 건강한 치료적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좀 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배우고, 치료자는 환자와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생각과 반응을 쉐어, 즉 공유함으로써 환자에게 신뢰감이 발달하도록 돕는다고 제시했죠. 그래서 유명한 페플라우의 여기에 심리적인 모성적 돌봄, psychological mothering이라는 개념이 탄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 모형에서 환자와 치료자의 역할,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는 파트너십으로 정의되고 있어요. 치료자는 참여적인 관찰자이다. 그러니까 participant observation, observator, 관찰자로 환자를 개입시키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공감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페플라우가 주장하는 대인관계 이론에 근거한 간호사 역할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죠. 이방인, 자원인, 교육자, 지도자, 대리인, 상담자입니다. 세 번째 모형이 사회 모형이에요. 자, 사회 모형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이 인간과 그의 생활 경험에 living experience, 어떤 그의 생활 라이프 익스피리언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모형인데,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이 이 사회 모형의 근거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대표 이론가가 샤츠와 카플란. 이 카플란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회 모형에서 이상 행동에 대한 견해를 보면, 이상 행동은 사회적 조건과 그 문화에 따라 정의가 된다고 했어요. 샤츠는 사회가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고, 케플라는 사회적 맥락, 컨텍스처, 소셜 컨텍스처, 사회적 맥락에서 이상 행동을 연구했는데, 정신건강 분야에서 1차, 2차, 3차 예방의 공중보건 모델을 확대했습니다. 가난, 가정 불화, 교육 부족 등 사회적 상황이 정신질환의 소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자, 가난하면 가정이 불화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되면은 교육도 부족하죠. 이러한 어떤 소셜 컨디션,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조건과 상황이 정신질환의 소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모형에서의 치료 과정을 보면 샤츠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에는 반대했어요. 정신병원 제도를 비판하고 폐지를 주장했고, 환자가 치료 유형과 치료자를 선택하는 자유를 지지했고, 카플란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을 강조했고, 1차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고위험 집단, 하이리스크 그룹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직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그 사회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케플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회 모형에서의 환자와 치료자의 역할을 보면, 자, 샤츠는 환자가 도움을 청할 때만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 권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제시했고, 카플란은 사회는 예방까지 포함하는 범주의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예방 치료 재활 1차, 2차, 3차까지 다 제공할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한 환자는 소비자로서의 적절한 도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시했어요. 대단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제시한 모형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거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러한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카플란이 제시한 "환자는 소비자로서의 적절한 도움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지금의 여러분들이 병 임상을 나가고 병원을 나가고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에 환자를 의료 서비스 소비자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적절한 도움을 선택할 어떤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환자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비스 공급자는 상당히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측면으로 간호가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가 실존 모형이에요. 자,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과거보다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도록 돕는다라는 모형입니다. 자, 대표 이론가의 펄스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텐데 게슈탈트 치료법의 창시자예요. 그다음에 인지정서 행동치료의 앨리스, 실존적 만남의 칼 로저스, 현실 치료의 창시자 글레이서, 의미 치료의 프랭클, 실존 철학과 결합한 랭이 있습니다. 실존 모형에서 이상 행동에 대한 견해는 인간이 자신이나 환경으로부터의 자기 인식에서 괴리되었을 때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했어요. 자, 자기 인식입니다. 실존 모형의 치료 과정은 현존하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인간은 경험하면서 의미를 찾는다는 신념을 강조하고 만남에 초점을 둔다고 했죠. 치료로는 의미 치료, 로고세라피, 게슈탈트 치료, 게스탈트 세라피, 인지 정서 행동 치료 또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해서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또 현실 치료 reality therapy, 집단 만남 치료 encounter group therapy 등이 있습니다. 실존 모형에서의 환자와 치료자의 역할을 보면 환자와 치료자가 같은 인격체라는 점에서 동등하고 치료자는 환자를 안내하는 역할이면서 따뜻함과 공감으로 이끌어주고 이때 환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치료자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